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저희가 이제 클래스라는 것에서 잠시 멈췄어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해서 자료를 만든다 라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꽤 어렵게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멈춘 상태고요. 지난번 수업을 간단히 보면 저희가 이제 클래스 이런 걸 만들어 봤어야죠. 클래스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 지금 보면 학생이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름, 학번, 생년을 우리가 손쉽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그때 정의하는 것이 이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라는 것은 컴퓨터, 그렇죠? 처리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다? 숫자 데이터밖에 없는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내가 모아놓고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는다 그랬죠. 자,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불렀고요. 그렇죠? 이 자료형의 타입이 클래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 데이터를 자바에서는 어떻게 불러요? 기본형 또는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데이터다 해서 원시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래스 만드는 법을 배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여러분들 이제 어려워했던 게 이 블럭, 스코프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스코프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클래스라는 거를 만들면 문서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스튜라고 하는 문서가 만들어져요. 이 클래스 단위로. 그래서 우리가 한 자바 문서 안에 클래스를 여러 개 쓰면 예를 들어 내가 클래스를 그쵸? 클래스를 라2 따라 쓰지 마세요. 그쵸? 자, 클래스를 라3 이런 식으로 계속 클래스를 한 문서 안에 써도 한 패키지에 이 클래스들이 계속 생긴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컴파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를 제 바깥쪽에다가 쓰라고 했어요. 문서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쓰는 문법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배워본다 그랬어요. 이너 클래스라고. 자, 오늘 이제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드렸듯이 자바는 고급 문법이 있어요. 그 안에 이너 클래스라는 문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클래스 안에 클래스 쓰는 것, 그렇죠? 자, 이런 거는 쓰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지 않는 걸 이제 지양한다 그러죠, 지양하시고요. 그다음에 함수 안에 제가 클래스를 완전히 못 쓰는 건 아닌데 뭐 못 쓰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클래스를 쓸 수는 있는데 이것도 지양하세요. 이거는 이제 쓰지도 않는 문법이고 요즘 이거 로컬 클래스라 부르는데 이건 쓰지도 않고 써봤자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안 되니까 이거 제가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뭐 시간 되면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고급 문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금은 흘리세요. 그렇죠? 여튼 이런 문법 쓰지 마시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거는 또 이 메인이라고 있는 이 친구가 있는 이 클래스는 어플이 되는 클래스다. 이런 말까지 해드렸어요. 그렇죠? 메인이 있는 클래스가 어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실행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메인 함수가 있고 이 메인 함수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메시지가 뜨고 이메일이 뜨고 지도가 뜨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 클래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약속처럼 이렇게 public static void main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바라고 해서 실행하고 있는 클래스는 요 클래스다. 그죠? 여기다 지금 우리가 세모 버튼을
세모 버튼 이렇게 누르죠, 그렇죠? 또는 여기 세모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모 버튼 누르면 자바하고 지금 현재 이 패키지가 코스모겠네요, 그렇죠? 코스 따라 쓰지 마세요, 그렇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코스모 이거 EX군요. EX에 S20 아이고 this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 자바는 누구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거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자바는 메인을 찾아서 근데 만약에 요 클래스에 메인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오류가 떠요. 너 응용 앱이 아니야 라고 오류가 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모 버튼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렇게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생성자, 그렇죠? 생성자. 자, 생성자라는 것은 이 클래스 안에 클래스랑 똑같은 이름의 함수처럼 생겼는데 똑같은 이름인 거. 그렇죠? 소가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함수는 이렇게 소가로가 있는 거예요. 이 소가로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그쵸. 매개 변수. 우리가 여기에다 데이터를 받는 거죠. 그쵸? 내가 int라는 데이터를 받겠어. 그쵸?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 블럭에서 처리를 하죠. 그쵸? 요게 매개 변수.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으면 우리가 함수라 불러요. 근데 이 친구는 함수는 아니죠. 생성자고. 그냥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함수처럼 생겼는데 이름이 클래스인 것. 요것을 생성자라고 합니다. 자, 요게 생성자가 되겠죠. 그렇죠? 생성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자, 생성자는 왜 존재하냐?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게 되면 자료를 만드는 방법 어떻게 돼요? new 그렇죠? new stew 이렇게 하면 자료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때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제 학번 이름 탄생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약속. 자, 이때 요 생성자가 호출이 된대요. 호출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호출이 어렵다고 하던데 호출은 실행이에요. 실행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개발자 용어로 호출한다 이렇게 불러요. 실행한다, 호출한다. 그래서 요 스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스튜. 실행되면서 이 친구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친구가 왜 필요하냐? 자, 그렇죠? 자, 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학생을 만들 때마다 이름, 학번, 생년을 매번 입력하는 게 귀찮더라. 그쵸? 예를 들어 우리가 자, 스튜에 자, 꼭 변수는 객체와 타입이 같아야 되죠? 스튜는 new 스튜라고 스튜의 이름은 그쵸? 경민 스튜의 뭐 학번은 맞나? 잠시만요. 영어 이름으로 돼 있네요. 그쵸? 이름은 경민 학번은 인트인가요? 모르겠다. 인트겠지 뭐. A64 0031 제 진짜 학번이에요. 홍대. 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다? 번거롭더라. 자, 번거롭기도 하고 한꺼번에 하면 그 초기 값이라는 것과 나중에 지정된 거는 뭔가 다르죠. 그렇죠? 처음에 생성한 것과 그다음에 나중에 생성한 건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더라? 자, 객체를 초기 데이터를 넣고 싶더라. 만들 때마다 어떻게 밑에처럼 자, 학번이 A202233 송영주 2000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하고 만들어주고 싶더라. 자, 그때 쓰는 것이 요 생성자더라. 자, 생성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성자를 호출하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 친구들을 필드로 쓸 수 있어요. 근데 필드로 쓰려면 여러분들이 자, 이 this라는 키워드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자, 필드에 이건 필드 접근자예요. 그렇죠? 클래스가 객체가 되었을 때 거기 있는 학번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로 받은 학번을 대입. this로 이 객체의 이름을 접근해서 매개 변수로 받은 이름을 대입. this로 탄생을 접근해서 매개 변수로 받은 탄생을 대입. 이렇게 하더라. 이때 this가 하는 역할은 객체를 접근하더라. 객체의 배경을, 그렇죠? 학번, 이름, 탄생이라는 배경을. 자, 그래서 요 this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멘붕이 한 번 더 빠졌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시간도 좀 가져봤고요. 자, 그렇게 쭉 설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toString이 배웠는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요 toString. 요 toString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객체의 정보, 그죠? 객체의 어떤 데이터로 되어 있는지 구성을, 이걸 정보라 불러죠, 그죠? 정보. 그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해요. 객체 정보는 이렇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 toString이더라. 오늘 배워볼 것은 뭐냐면 상속이라는 건데, 자, 이 toString은 사실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어요. 오브젝트. 여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브젝트.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toString을 이렇게 이쁘게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어떻게?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디스점 이름이더라. 이 사람의 학번은 디스점 학번이더라.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은 아마 이 문자열 더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문자열 더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게 이걸 자동 완성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눈에 요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리턴인데 슈퍼라고 써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슈퍼.toString을 이렇게 호출하고 있는 요 코드. 자, 요거, 그쵸?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하고 여기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여기서, 그쵸? 이름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열에 2분 정도 있었어. 자, 근데 요때 요 슈퍼가 뭔지, 그 다음에 요 슈퍼.toString이 뭔지 오늘 배워볼 거예요. 자, 요거. 자, 우리가 toString을 생략해서 객체를 이렇게 참조만 해도 정보가 이렇게 반환이 되면서 이 정보가 여기에 이렇게 탁 반환되면서 객체 정보가 출력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toString이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자면 클래스는 어떤 용도? 자료. 객체는 뭐예요? 자료를 얘기해요. 자, 자료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에 해당하죠. 그렇죠? 여러 개의 구조가 같은 데이터. 이때 데이터가 자료를 얘기하는 거죠. 자료를 쉽게 만들 수 있더라. 자, 생성자는 어떤 용도더라? 이 자료의 초기값을 넣는 용도더라. 이 자료의 초기값. this는 어떤 용도더라? 객체 자신을 가리킴으로써 필드를 접근할 수 있더라. 필드를 접근하면 어떤 장점이 있더라? 자, 명시적이기도 하고, 명시적이다라는 말 제가 자주 쓸 거예요. 자, 명시적이다. 자, 명시적이다라는 거는 명료하다 이 뜻이었죠. 그죠? 명료하다. 누군가가 알아보기 쉽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자주 쓸 거예요. 명료하다. 누군가가 알아보기 쉽다. 이것을 명시적이다라는 말인데,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아, 나는 필드야. 나는 필드를 접근하는 거야. 자, 나는 학번을 접근하고 있어. 필드를. 그죠? 나는 필드를 이름을 접근하고 있어.
나는 필드인 탄생을 접근하고 있어. 이렇게 누군가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료하게 하는 것이 명시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개발은 절대 혼자 하지 않아요. 여러 명이서 하죠, 그렇죠? 자, 이 친구가 이 코드를 보고 아, 이거는 필드를 접근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도록 써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선생님 저는 혼자 개발할 건데요. 1인 개발할 건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내가 한 달 전에 써놨어. 근데 내가 여기 디스를 빼놨어. 다시 봐. 여러분들 봤을 때 이 코드가 필드를 접근하는 건지 변수를 접근하는 건지 한 달 뒤면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1인 개발에도 마찬가지. 내가 쓴 코드를 나중에 봐도 어떻게 해요? 명료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봐도 알아보기 쉬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개발할 때는 명시적이게 작성하는 것은 중요 100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 선임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뻐해요. 그렇죠? 초코우유 하나 갖다 주고 여러분들 개발자한테 초코우유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초코우유, 커피. 왜 필요해요? 당이 딸리거든. 머리가 이렇게 계속 개발하다 보면 머리에서 당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세정 씨 웃고 있는 벌써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아, 벌써 느끼고 있는데. 그렇죠? 세정 씨도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 선임들이 초코우유를 주게 하려면 명시적이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디스 키워드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디스는 현재 메서드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쵸? 자, 디스는 스태틱 메서드 안에서 사용할 수.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건데 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자, 스태틱을 이해하냐예요. 자, 스태틱은 뭐라고 했죠? 객체가 아니라 했죠. 스태틱이라고 써진 것은 객체가 아닌 자료다. 자,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했냐면 클래스 변수라 그랬어요. 또는 클래스 메소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친구들은 독립체예요. 자, 독립체. 자, 독립체이기 때문에 필드와 객체와는 관련이 없어요. 자, 요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 바보 같은 소리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래서 this와 static은 관련이 없다. 자, this는 현재 객체 자신을 가리킨다. 저 C가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C. 자, D도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죠? 왜 중요해요? 객체가 되었다라는 거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널인 게 아니라 항상 존재하죠. 널은 비어 있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반대말이에요. this는 항상 존재한다는 존재합니다죠. 자료로. 자, 그래서 다 쭉 풀어드렸고요. 자, 아래 생성자에서 this.name이 네임을 의미하는 코드는 뭐예요? 북이 자 객체가 될 때 요 북을 꼭 호출하겠죠. 그렇죠? 자, 북이 자료가 될 때는 꼭 new 북하고 여기에 이름을 꼭 써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꼭 써야 돼요.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자바 책은 자바 완전 정복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친구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요 지금 북이라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 이때 자바 정복을 이렇게 주겠다는 거였죠? 이렇게 전달을 해주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에 들어오고 최종적으로는 필드의 값을 초기화하죠. 필드 값을 대입을 하죠. 필드 값을 준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북으로 생성하는 자료의 필드 네임을 초기화한다라는 뜻이었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쵸?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자, 북으로 만드는 자료의
자료에게 이름을 준다. 처음에 이름을 준다. 자, 요거를 풀어서 설명한 거였죠? 자, 요거를 풀어서 이렇게. 여러분은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큰 틀이 있을 거였죠? 큰 틀. 거기서 이제 쇠 프레임을 꾹 찍어가지고 만들죠? 그때 처음에 너는 빨간색이어야 돼 라고 주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되었죠? 처음에 이렇게 꾹 찍어서 나왔더니 얘가 빨간색이 되어서 나왔어. 이때 우리가 주는 게 뭐예요? 초기값. 처음에 만들어질 때 값을 주는 초기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둘 다 정답이 될 거예요. 비슷하게. 선생님, 혹시 나는 좀 다르게 썼는데 이것도 정답이에요? 물어봐도 되었죠? 물어보실 분 있어요? 다 잘 썼어요? 네? 아, 보기가 있어요? 보기가 있는 문제였어. 자, 생성자의 네임 값을 무시한다. 무시하는 게 아니죠. 자, 파라미터의 값을 객체 네임 필드에 저장한다. 오, B가 정답이네였죠. 자, 방금 제가 했던 말. 자, 똑같은 말이죠. 파라미터 값을 객체 필드에 저장한다. 자, 에러가 발생하진 않고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아, 되게 부끄럽네. 그쵸? 자, 다음 코드에서 잘못된 부분은, 자, 변수명이 잘못되었다. 자, 요 코드에서 지금, 자, 나는 나야 이러고 있었죠? 나는 나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한테, 자, 지금 매개 변수 아이디한테였죠? 지금 현재 이 친구한테, 자, 이 친구한테, 자, 받아온 값을 그대로 넣겠다라는 거였죠? 내가 예를 들어, new user 하고 아이디를 이렇게 썼어요죠? 자,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변수, 지금 현재 나 변수한테 AA를 다시 주겠다는 거였죠? 자, 자,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봐도 되었죠? 자, 내가 int a를 어디다가 선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내가 a에다가 a를 넣겠다 이 뜻이었죠? 그럼 a는 그냥 10이죠. 똑같은 말이었죠? 자, 이거를 우리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가 매개 변수로 썼던 요 id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필드로 대입하겠다. 그래서 this.id. 선생님, 근데 생성자는 진짜 이런 용도예요? 네, 진짜 이런 용도예요. 초기 값을 주는 용도예요. 이 생성자는 무조건. 근데 이제 꼭 this 필드만 하는 건 아니고 초기에 내가 뭘 설정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럼 여기다가 하시면 돼요. 초기에 내가 뭔가 할 게 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고급 개발자가 되거나 좀 뒤쪽에 넘어갔을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변수명이 잘못되었다. 아니죠. 그렇죠? this를 사용하지 않아서 객체 this가 초기화되지 않았다. B가 정답이에요. 자, 생성자는 파라미터를 가질 수 없다. 생성자는 파라미터를 가졌죠. 이게 파라미터였죠. 파라미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내부에서 필드 사용이 클래스 내부에서 필드를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이 클래스가 객체가 될 거기 때문에 자, 클래스 내부에서 써야 되었죠. 클래스가 자료가 될 거기 때문에 자료를 접근하는 필드 접근자는 클래스 내부에서 써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코드의 출력 결과는 자, 카라는 친구가 모델을 초기 값으로 갔네요. 그렇죠? 그리고 프린트 모델을 하면 자, 모델을 출력을 하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소나타라고 하는 초기 필드를 네임으로 모델로 갔네. 그쵸? 카가 만들어졌고 자, 프린트하면 모델이 출력이 되겠네요. 모델은 소나타겠네요. 소나타. 자, 여러분들 소나타를 모르는 학생들도 있나요, 혹시? 소나타가 단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쵸? 소나타. 여러분들 이 서울대 가려고 S자 떼간 건 혹시 아세요? 저 어릴 때 그랬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요 S를 떼가면 서울대 간다고 S자를 그렇게 차에서 뜯어갔어요. 이렇게 차가 뜨거울수록 잘 떼져요. 그렇죠? 제가 뜯은 건 아니고 진짜 S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 많군요. 그렇죠? 그래서 B가 정답이었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this 키워드가 사용될 수 없는 경우는 객체 필드를 참조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객체 자신을 다른 메서드의 인자로 넘길 때 객체 자신을 다른 메서드의 인자로 넘긴다. 자, 메서드의 인자로 넘긴다. 쓰려면 쓰려나? 자, 쓰려면 쓰려나? 자, 쓰려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객체 자신의 얘기가 있으니까 요거는 가능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스태틱 메서드 안에서 this는 쓸 수 없죠. 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자, C. 자, 넘어갑니다. 네. 프린트 할 때 윗문제에서 지금 여기서는 this 자신을 아예 통째로 넘기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코드가 쓸만한 게 여러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냥 지금 요 얘기는 객체 자신 그대로를 그렇죠? 바로 그대로를 모델로 이렇게 넘기라라는 거였죠. 이런 코드들은 존재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여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C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생성자 안에서 사용할 때 그렇죠? 생성자 안에서 써왔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코드에서 this 키워드를 이용하여 생성자 코드를 완성하십시오. 그렇죠? 봅시다. 여기 생성자 코드를 쓰래요. 그렇죠? 규칙이 있었죠. 그렇죠? 앞에서 어떻게 this.name은 뒤쪽에 name. 그렇죠? this.age는 age. 그렇죠? 자, 이때 요 매개 변수의 이름을 같게 쓰는 이유는 뭐다? 필드를 여기에 대입하겠다라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이 필드 값을 이 매개 변수로 초기화시키고 싶어. 그래서 이름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이 맞춰주면 되죠. 자, 넘어갈게요. 끝났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문제는 끝이 났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드릴 만한 게 또 있었나요? 액세스. 자, 액세스. 근데 액세스가 문제가 없죠. 왜? 액세스 제가 문제를 안 내드렸나 봐. 그쵸? 액세스 제가 문제를 안 내드렸어. 그쵸? 네. 접근 지정자는 제가 안 내드렸고요. 제가 이제 요거 수업을 이렇게 했어요. 그쵸? 지금 지난번 수업을 잠시 보면 자, 여기 지금 다른 패키지에 두 개의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지금 현재 EX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EX라는 패키지 안에 XS가 있고 21XS 그 다음에 그 위쪽 패키지에 레슨 21의 XS 모디파이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자, 우리가 이제 접근 지정자를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자, 자, 코스모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EX라고 하는 패키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EX라는 패키지의 영역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코스모라고 하는 영역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쵸? 자, 조금만 키워볼게요. 위치를 이동해서 자, 이렇게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쵸?
자, 우리가 접근 지정자를 총 4개를 배웠는데 그 중에 3개만 오늘 이제 배워볼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private 아무것도 안 쓰는 요걸 default라 불렀었죠. default. 자, 기본의 이런 뜻이고요. public. 자, 이렇게 3가지. 그다음에 오늘 상속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protected라는 걸 알게 돼요. protected. 근데 지난번에 요거까지 배웠고요. 자, 여기 private. 자, private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 클래스를 A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private로 자, 여기에 int A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이 친구는 이 친구 A는 자, 여기 이 클래스 A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 금고에 갇혔다 생각하면 돼요. private는 뭐예요? 자, 내부적인 또는 은밀한, 은닉하는 이런 뜻이었죠. 은닉. 자, 그래서 요 안에 은닉이 된 거예요. 이 밖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자, 절대 나갈 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였냐면 자, 여기서 클래스 B를 만들었어요. 여기 클래스 B의 어떤 함수에서 어떤 함수 프린트라고 하죠. 뭐, 그렇죠? void에 프린트. 자, 여기서 내가 A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여기 은닉되어 있는 A를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면 이때 오류가 떠요. 자, 너 접근할 수 없어. 자, 그런데 이제 요 내부적으로 내가 어떤 함수를 뒀어요. 어떤 함수, 뭐 sum이라고 할까요? 자, 너무 작다, 그쵸? 조금만 키워보자. 조금 더 키워볼게요. 밑으로만 늘리고 싶은데 뚱땡이가 돼버리네요. 너도 뚱땡이로 만들어버려야지. 자, 다시. 자, 클래스 A도 좀 늘리게. A도 이렇게 뚱땡이로 만들어버리죠. 그렇죠? 아이고. 끼워버렸어요. 자, 오케이. 자, 여기 내부적으로는 내가 sum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뒀어요. void의 sum. 그럼 내가 A를 접근을 해요. 어떻게? this.a에다가 this를 잘못 썼다. A에다가 플러스 플러스를 해라. 자, 그러면 이제 접근이 돼요. 자, 요거는 올바른 접근이에요. 내부적으로는 올바른 접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면 자, 외부에 내가 다른 어떤 함수를 썼어요. void의 print 자, 여기서 a라는 걸 만들고 객체로 뭐 변수까지 쓸까요? a의 a는 new a다. 자, 그러면서 a에 a를 접근한다. 이걸 플러스 플러스 하고 싶다. 자, 이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너 접근이 불가능해 하고 오류가 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은닉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거죠. 자, 이걸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다른 패키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른 패키지에 C가 있어요. 자, C. 자, 클래스 C가 있어요. 갑자기 안 써지네요. 뭐야? 갑자기 안 써져. 자, 갑자기 안 써져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이렇게 멍청해서 어떡할까요, 그쵸? 자, 까만색을 써보죠, 그쵸? 자, 클래스 C가 있어요. 자, 내가 여기서 new A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쵸? new A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내가 A를 객체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클래스도 퍼블릭이라고 하는 접근 지정자를 가져요. 근데 이 접근 지정자는 좀 다른 접근 지정자죠. 자, 여기서 내가 퍼블릭이라고 쓰면 어떤 의미다? 같은 패키지가 아니라 다른 패키지에서도 쓸 수 있어 이 뜻이에요. 자, 이때 이 퍼블릭은 무슨 뜻이다? 해당 클래스가 다른 패키지에서 접근 가능. 이때 접근을 다른 말로 어떻게? import 가능. 그렇죠? 자, 이렇게 이 A가 지금 현재 B는 어떻게 접근한 거예요? 같은 패키지였잖아요. 지금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같은 패키지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나는 같은 패키지야. 그렇죠? 그래서 이 A는 퍼블릭이 아니어도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퍼블릭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랬더니 자, 여기 C에서 A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자, A의 A는 UA. 자, 그러면 여기에다 어떻게 썼어요? import까지 써야 되겠죠? import com.cosmo의 A라고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이렇게 A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A를 증가시키고 싶어요. A 안에 있는 필드 A를 이렇게 증가시키고 싶어요. 이때 어떻게 돼요? 자, 이때 오류가 여기서 빵 하고 뜨죠, 그렇죠? 아니,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B도 못했는데 다른 패키지에 있는 이 친구도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당연히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이 친구 프라이빗을 지우기로 했어요. 이렇게 지워봤어요. 이렇게. 자, 지우면 어떻게 돼요? 자, 지우면 자, 여기 내부적으로 당연히 오케이. 자, 여기 프라이빗 지웠어요. 그쵸? 싹 지웠어요. 내부적으로 오케이. 그다음에 요 디폴트 상태예요. 요거 지금. 요 상태가 된 거였죠? 디폴트 상태. 그러면 같은 패키지 안에서 접근이 여기서 오류가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떠요. 그쵸? 자, 오케이. 자, 오케이로 바뀌었어요. 그쵸? 오케이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여기서 여전히 오류일까요?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거는 여전히 오류. 그렇죠? 요거는 여전히 오류가 떠요. 자, 그게 뭐예요? 디폴트 접근 지정자예요. 자, 디폴트 접근 지정자. 자, 다시 어떻게 같은 클래스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다른 클래스는 접근이 되는 게 디폴트. 프라이빗은 내 안에서만. 그렇죠? 내 안에서만. 그다음에 다른 패키지는 여전히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친구, 이제 퍼블릭이 등장합니다. 두둥, 그쵸? 자, 이 친구. 자, 퍼블릭. 자, 이 친구가 이제 만능 해결사죠. 자, 이 친구는, 자,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면 돼요? 퍼블릭이라고 써주면 돼요. 자, 나 이제부터 공유야. 나 공유 자산이야. 이 뜻이었죠? 공유 자산이야.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어. 퍼블릭하게 되었어. 자, 그럼 이제 내부로는 어때요? 오케이. 그쵸? 같은 패키지의 다른 클래스도 오케이. 다른 패키지에 생성한 이 상태에서도 자, 오케이가 돼요. 자,
요거를 배워봤어요, 우리가. 자, 요거. 네. 자, 다시 질문해 주세요.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패키지가 달라요. 자,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내가 B에 A라고 쓰려고 하면 오류가 뜨겠죠. 자, 이때 당연히 안 돼요. 제가 변수의 규칙이 뭐라 그랬죠? 이때 이게 변수예요. 변수의 규칙이 뭐였죠? 선언은 한 블럭에서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그쵸? 이때는 오류예요. 그쵸? 또 이때 A한테 뭘 하고 싶다고요? 네. 아, 여기서 내가 A는 30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요? 당연히 지금 얘도 똑같은 거죠. 이것도 타입이고 얘도 타입이죠. 그렇죠? 인트든 얘는 기본형 타입이에요. 얘는 자료형 타입이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아까랑 상황이 똑같아요. 제가 아까 B에 이렇게 쓸게요. 내가 B에 A라고 한 거랑 int A라고 한 거랑 둘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둘 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제 얘는 소문자로 생긴 것 뿐이고 얘는 대문자로 생긴 거예요. 기본형은 다 소문자로 써요. 형을. 우리가 뒤쪽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 자료형은 다 대문자고 기본형은 다 소문자로 시작해요. 둘 다 선언이에요. 변수 선언. 그래서 둘 다 당연히 안 되죠. 왜? 위에서 선언했으니까. 이게 없다고요?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 쓸 수 있죠. 그렇죠? 네,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죠. 그렇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네네. 이 지금 현재 구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힘들어서 그런데 이 친구 소문자 A는 여기에 필드이기 때문에 그쵸? 자, 이 친구 소문자 A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기 소속돼 있죠? 그래서 이 소문자 A는 얘랑 관련이 없어요. 그쵸? 여기의 이름인 거예요. 제가 이름을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했어요. 일부러. 자, 일부러 이렇게 헷갈리게 했는데 얘는 여기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기 이름. 이 블럭에서 선언돼 있는 이 친구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친구들. 그래서 메뉴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러면 절대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썼다면 밑에도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안 쓰고 밑에서 이렇게 썼다면 둘 중 그리고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렇죠? 쓸 수 있어요. 얘는 이름인 것 뿐이에요. 내가 B한테 A라고 준다고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B라고 주고 싶은데 그냥 A라고 줘도 문제는 없죠. 그렇죠? 자, 또 질문 없죠? 있으면 얘기하시고.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그려야 된다? 다른 패키지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꼭 클래스도 퍼블릭이라 써야 되고 클래스도 이렇게 퍼블릭이라 써야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쉬었다 와서 이제 상속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 거예요. 상속. 자, 쉬었다 올게요.